여러분 반갑습니다. 복터진 아줌마 북나영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새삼스럽게 북한에서는 맨날 때때로 주에 한 번씩은 불렀던 그 만세를 한국에 와서는 거의 부를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됩니다. 북한은 정초부터 무슨 행사, 결의, 모의 무슨 거 막 해요. 제일 연초부터 하는 게 신년사, 간철, 결의대회 뭐 이런 그 결의 모임 같은 거를 많이 하고 큰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할 때마다 꼭 그 주석단 앞에 옆 왼쪽에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이 관현악 악단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 곡만 나오면 무조건 발을 구르면서 만세를 부릅니다. 특히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이 큰 행사 때마다 최고 존엄을 모시기 때문에 누구나 그 행사장에 나가면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만세를 부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최고 존엄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주석단의 행사 시작하기 전에 간부들이 쫙 입장하면은 똑같이 평양처럼 딴딴따단 하고 이게 그 행사 그 곡이 나와요. 만세곡이. 그러면 우리는 들고 있던 꽃을 막 흔들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난 10년간 제가 살면서 만세를 불렀던 적이 3.1절 날 이런 행사장에 갔을 때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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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외쳤던 그런 시간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탈북하더니 그 익숙된 만세를 거의 안 외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운명적인 두 남자가 이 만세를 외쳤던 이 만세와 너무나도 많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죠.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때 계속 만세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대충 알 겁니다. 저의 인생과 운명적인 두 남자, 바로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저희 아버님이 먼저 그 만세와 사연이 있지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 7만 낳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북한에도 낙태를 하는 법이 나와서 이것도 아들을 낳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러셨대요. 얘까지만 낳아보고 아들이면 내가 포기한다. 그런데 얘가 딸일 수도 있으니까 얘까지만 낳아보자. 그래서 제가 태어나는 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는 부대로 출근하면서 막내 6번째 오빠한테다 엄마가 아들을 낳으면 아빠네 강연장 뒤에 와서 이렇게 하고 알려주고, 딸을 낳으면 이렇게 하고 알려달라. 아버지는 강연에 그 강당 제일 뒤에 앉을 거니까 이제 아기가 나오면 네가 달려와서 그 창문에 와서 이렇게 알려만 달라.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아버지는 출근했는데 저를 이렇게 받으신 동네 할머니께서 너무 기뻐서 막 소리기를 지르니까 그 문 앞에서 아기 울음소리만 지키고 있던 저희 6번째 오빠가 그때 6살이었는데 부대로 달려가가지고 창문을 막 힘차게 두드리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딱 이렇게 했죠. 제일 뒤에 앉아 계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만세 하고 하니까 앞에 앉아있던 그 대대 300명 몽땅 전원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다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냐? 그 당시는 김일성이 소리 소문도 없이 부대도 현지지도 나오고 협동농장도 가고 어디 뭐 다가서 유치원도 찾아가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이 만세 소리만 나면 이게 수령님하고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뒤에서 만세 소리가 나니까 이 전체 300명 대대가 일어나 만세를 부른 거죠. 만세 만세 했는데 뭐 뒤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김에 모두 만세 왜 불렀냐,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왜 불렀냐 해보니까 통신참모가 이제 딸이 태어났다고 뒤에서 만세 부르고 튀어나갔다. 그래서
온 부대, 이 마을 부락 동네 다 만세로 난리가 난 날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날. 이 일화가 70년대 제가 태어나면서 이런 만세에 대한 이 일화가 지금도 북한의 이런 어떤 지방에 가면은 좀 재밌는 이야기처럼 앉아서 이렇게 웃기는 소리로 오가는 저의 출생에 대한 그런 일화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제 본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학교나 우리 동네는 저를 본명을 불러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만세였으니까요. 만세가 온다. 야, 만세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다 불렀거든요. 저희 이게 태어난 이 역사 자체도 만세로 출발을 했고 만세로 유명해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운명적인 남자가 저 때문에 만세를 불렀지요. 바로 중국에서 갑작스런 탈북으로 헤어졌던 남편하고 8개월 만에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상봉을 하게 되는데, 그 상봉하기 직전에 국정원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조사를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우리 딸을 북한 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탈북자와 중국에서 난 아이들은 이 혜택이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데려온 아이면은 대학교 갈 때까지 등록금이 공짜예요. 그래서 그게 욕심이 나서 이제 조사받을 때 우리 딸내미를 북한에서부터 이 배 안에다 임신해가지고 온 딸이라고 조사받을 때 제가 막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들통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정원은 살살 멋있게 생긴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살살 웃으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혜택이 욕심이 나서 딸내미를 거짓말 하려고 했다가 딸에 대해서 이 애 아빠에 대해서 다 밝히다 보니까 이 국정원에서 이제 저희 남편을 확인이 들어갔는데, 당시 저희 남편은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중국에 있던 사업을 몽땅 다 빼앗기고 진짜 홀몸으로 한국에 나와서 어머님 댁에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있을 상황에 바로 국정원에서 전화가 간 겁니다. 남편이 전화번호를 대줬더니 이미 남편이 전화기는 중국 전화번호였는데 없는 전화로 나오고,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시댁 전화번호를 드렸더니 마침 시댁에서 국정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시간에도 역시 우리 남편은 술을 먹고 이렇게 폐인이 돼서 뻗어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 걸어주시면 무슨 일인지 아들하고 통화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희 남편하고 국정원이 통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정원 이 선생님들이 통화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전화하면서 국가정보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제일 먼저 받았을 때 국가정보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막 우덜우덜 떨렸대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이 국가정보원이라면 이렇게 나쁜 깐첩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는 한 거기하고 연결을 될 수가 없는 이런 무서운 기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라 할 때 저희 아버님도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어쨌든 아들을 찾는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돌돌돌 떨었다는 거죠. 응? 무슨 깐첩질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전화 와서 저희 남편이 국가정보원입니다. 딱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묻는 말에 답을 하다가 다름 아닌 저와 딸에 대한 이런 신변에 대한 거를 알아보는 전화였기 때문에 그 두근두근 그 심정으로 그 묻는 말에 다 답을 하다가 마지막에 전화 거의 끝날 쯤에 남편이 막 흥분해서 물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왜 물어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국정원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딱 이 말만 한마디 딱 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 전화통을 들고 그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있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딸내미하고 마누라가 대한민국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한국 땅에 들어왔구나. 내 가족이 살아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흥분해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전화통을 붙들고 전화 끊겼는데도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러고 막 했다잖아요. 아버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받았을 때 정말 눈앞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게 보지 않아도 저는 그림이 다 나올 정도로 그 당시는 남편이 너무 많이 울고 흥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업도 다 망했는데 마누라하고 딸까지 이제는 어디 갔는지 전화 끊어 나 추격받았어 그래 놓고는 연락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죽은 줄만 알고 이제는 나한테 돈도 가족도 다 없으니까 살아서 의미가 없다. 그냥 죽어버리자. 하루하루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정보원에서 대한민국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 말 한마디는 우리 남편한테는 정말 꺼져가는 생명한테 하나의 불씨였고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소식이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지금은 만세라는 한호도 할 수 없고 만세를 외칠 시간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제 인생의 이 만세라는 이 단어는 정말 저의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이 두 남자가 이 만세라는 이 많은 사연이 얽혀 있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만세는 계속 외치고 살지 않고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또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촉껏 만세를 부르고 싶은 그 심정을 안고 앞으로도 열심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복 터진 아줌마 이나영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또다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